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 롤스 선생님에 따르면 우연히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서 직면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이 만연하는 그러한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가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토대로서, 밑바탕으로서 롤스 선생님은 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 원칙이었고, 정의의 원칙 두 번째는, 즉 제2원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롤스는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정의의 원칙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인데, 이 정의의 원칙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해서 우리 롤스 선생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 원칙으로서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분배해야 한다. 즉 제2원칙은 평등을 강조하지, 기본적 자유의 종류로서 투표권, 언론, 집회, 양심, 사상의 자유, 재산을 보유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어.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질 수는 없어. 먼저 롤스가 제시하는 제1원칙, 정의의 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 자,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평등이냐? 바로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기본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한다. 자, 그래서 우리 롤스라고 하는 분은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권리에 관련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롤스는 equal basic liberti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자유는 주로 정치적 권리와 관련이 되는데, 이 기본적 자유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투표권, 언론, 집회, 양심, 사상의 자유, 재산을 보유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본적 자유는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는 것이, 즉 이러한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는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나 동일하게 평등하게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평등한 자유 원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롤스께서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을 생각해보자. 철수는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백인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에서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자. 정의로운가? 반면 민수와 민경이는 가난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 표만 행사하거나 단 한 표도 가질 수 없어. 어때? 정의로운가? 우리는 피부색과 같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지. 이러한 우연성으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그래서 평등한 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우연의 여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기본적 자유가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결국 평등한 자유 원칙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셈이지. 정의 원칙 제1원칙을 롤스가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투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앞서 기본적 자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권이죠. 이 투표권과 관련하여 평등한 자유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다, 보장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누구나 이 투표권을 동일하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서 예를 들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혹은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혹은 신체적 조건이 좋다라고 해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신체적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훨씬 더 적은 표 혹은 표 자체를 투표권 자체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죠. 즉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어떠하든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나 지능 혹은 피부색, 외모와 같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어떠하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투표권을 단 한 표만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죠. 즉 선천적인 사회적 우연의 여건 혹은 사회적인 우연의 여건 다시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인 우연의 여건과 무관하게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든 혹은 매우 열악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누구나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한다. 1인 1표 그것이 바로 기본적 자유로서 투표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죠. 즉 평등한 자유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선천적 혹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많건 적건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지능이 높든 낮든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바로 한 표입니다. 이것은 평등한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등한 자유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기만 하면 선천적 우연의 여건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셈이지요. 자, 그러니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부여하는 그러한 악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결국 제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 이 평등한 자유 원칙은 롤스가 바라보는 정의에 대한 관점, 즉 우연성이 뿌리 깊은 불평등을 우연성으로 인해서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는 그러한 이 부정의한 측면을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유로 정의 원칙 제1원칙은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관점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계속해서 이 정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가 단 이때 나의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즉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지. 결국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양립 가능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세봄이 당신이 주말마다 공원에서 자유롭게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자. 기타 연주는 당신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적 자유 중 하나야. 그런데 이곳에 사는 민정이 역시 주말마다 같은 공원에서 평온함을 즐기며 풍경화를 그리고 있어. 민정이가 평온함을 즐기며 그림을 그리는 건 역시 기본적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그런데 세봄이 당신의 기타 연주가 너무 시끄러워서 민정이의 그림 그리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자. 결국 세봄이는 민정이에게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자신만의 자유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지. 마찬가지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계층 사람들의 자유가 협소해진다면 그러한 자유는 평등하지 못하지.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세봄이가 공원의 특정한 구역에서 조용한 시간대에 기타를 연주하거나 소음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필요가 있어.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데,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거예요.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든 탁월하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든 탁월하든. 자, 그래서 백인이든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그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양립 가능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기타 연주를 하며 즐길 자유가 있다는 것이, 내가 기타 연주를 하며 즐기는 그러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인데, 그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이 공원에서 그림 그리는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나의 표현의 자유로서 기본적 자유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로서 그림 그리기 활동을 침해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죠. 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 자유의 양립 가능성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립 가능성은 여러분이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거나, 혹은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은 자유를 100만큼 가지고,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100만큼 가지고, 그렇지 못한 하위 계층,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거나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람들은 10만큼의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한다. 이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가지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더 협소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셈이지요. 이것은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축소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축소시키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기본적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예로 든 것으로는 기타 연주를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립 가능성이고, 양립 가능성을 만족시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결국 민정의의 그림 그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봄이가 기타 연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기본적 자유, 세봄이의 기본적 자유와 민정의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서 표현의 자유로서 기본적 자유가 양립 가능한 상태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정의 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인데, 이 기본적 자유를
부분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양립 가능해야 된다. 즉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 원칙과 관련된 특징이었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의 원칙 제2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정의의 원칙 제2원칙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정한 기회의 강정은 하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 먼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정의의 원칙 제2원칙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원칙 중에서 두 번째는 2원칙 중에서 첫 번째죠. 2원칙 중에서 이 첫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참고로 롤스라는 분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저작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서술이라고 하는 저작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의론이라고 하는 이 저작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정의의 제2원칙 중에서 두 번째에 두었고,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제2원칙 중에서 첫 번째에 두었어요. 즉 제2원칙 중에서 첫 번째 A와 B가 있는데,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저작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제2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두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2원칙의 두 번째 원칙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서술이라고 하는 이 롤스가 말년에 내놓은 저작에서는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첫 번째에 두고 차등의 원칙을 두 번째에 두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롤스가 말년에 세상에 내놓은 저작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서술이라는 저작을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2원칙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즉 제2원칙 중에서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은 즉 2-A와 B가 있는데 2-A는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2원칙 중 첫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한 친구가 인공지능 연구로 특화된 한 대학에 진학하여 연구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가정하자. 자, 물론 그 친구가 자신이 바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누구도 빼앗거나 방해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민경이처럼 고아로 태어나서 자신이 학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배경이 전혀 없지. 안타깝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 친구는 자신의 진로를 온전히 개척할 수 없어. 이 친구에게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건 일종의 희망 고문이야. 결국 형식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셈이지. 자, 우리 이 롤스라는 분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 예는 롤스가 직접 제시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고 싶다면 그 인공지능 연구자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기회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그 기회의 문을 열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고아로 태어나서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부모님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능력은 있지만 선천적 우연의 여건은 열악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월하지만 이 선천적 우연의 여건인 즉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이 능력을 실현해낼 수 있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혹은 그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우연의 여건 즉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에 바탕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은 형식적으로는 당신이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기회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즉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 직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롤스라고 하는 분이 볼 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없는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지요. 그러니 롤스가 볼 때는 우연성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롤스는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뿌리 깊은 불평등,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신의 능력을 그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형식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어. 형식적으로 당신은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자신의 인공지능 연구자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만 열악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여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하는 즉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결국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우연성에서 기인하는 불평등, 그 우연성 중에서도 사회적 우연성에서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측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는 장치가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그러니 결국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점과 잘 부합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셈이죠. 자, 계속해서 롤스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이처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바라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에 도전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지. 그렇죠.
그 친구가 아무리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에 있어서는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 선천적 우연의 여건으로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면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에 도전하여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겠지요.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동일한 출발선이 아닌 한참 뒤처진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혹은 성냥팔이 소녀에게 호화로운 파티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아. 반면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 혹은 일론 머스크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친구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학업을 수행하여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자신의 이상을 성취할 거야. 이는 마치 동일한 출발선이 아닌 한참 앞선 지점에서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아.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친구를 이길 수 없어. 특히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면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포기할지도 모르지. 자, 그래서 롤스는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 여기가 결승선이라고 할 때 어떤 친구는 여기서 출발을 하고 A 지점에서, 어떤 친구는 마치 B라고 하는 지점, 자, B라고 하는 어떤 친구는 마치 B라고 하는 한참 뒤처진 지점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A라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탁월한 친구죠. 반면 B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매우 열악한, 심지어 고아인 그런 친구에 해당하겠죠.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친구는 100m 달리기 경주를 치자면 A 지점, 훨씬 앞선 지점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친구는 훨씬 더 뒤처진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A라는 친구가 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겠죠. 심지어 B라는 친구는 이 경쟁에서 100m 달리기의 결승전 지점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라고 하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직면하는 불평등,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바로 보완하는 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바로 제2원칙의 첫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면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관점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처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정의롭다고 볼 수 없어. 자, 그래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필요성을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잘 작동하면 성냥팔이 소녀도 화로운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즉 자신의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부모 없는 고아랄지라도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 물론 기본적 의식주와 학비 마련과 관련한 지원이 인공지능 연구자를 전망하지만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고아에게 이어지겠지. 이는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에서 한참 뒤처진 출발선에 처한 사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을 조정하여 보완하는 것과 같지. 그래야만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친구들도 빌 게이츠를 아버지로 둔 친구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어. 그 결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 즉 능력이 있어도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없는 이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왜 필요한가? 바로 이것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성냥팔이 소녀에게 호화로운 파티에 당신은 참가할 수 있어 라는 기회가 열려있다 할지라도 이 성냥팔이 소녀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이 복장을 살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열려있지만 이 성냥팔이 소녀가 파티에 참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어. 얼마든지 기회가 열려있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회를 열어두어도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면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 연구자라는 꿈을 실현할 수 없어요. 이는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에서 한참 뒤처진 출발선에서 총성을 울리면서 훨씬 앞선 지점에서 출발한 친구와 경쟁해라 라고 하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즉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면 아무리 이 기회가 열려있다 할지라도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친구가 성냥팔이 소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이 매우 낮다 할지라도 성냥팔이 소녀라 할지라도 파티에 참가할 수 있고 부모님의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인공지능 연구자로서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롤스의 정의의 원칙 첫 번째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